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든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조작 경위와 배후를 집중적으로 캐낼 방침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거짓 증거를 제보한 국민의당 당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거짓 자료를 전달하고 이것이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통해 사실인 양 발표되게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김 전 부단장과 이 전 최고위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 씨로부터 해당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이 씨는 자신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당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 씨는 친척에게 준용 씨의 동료인 것처럼 연기를 시켜 녹음 파일을 만들었고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조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제보 조작 경위와 범행 동기 및 배경, 그리고 이를 지시한 국민의당 내 윗선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증거 조작 또는 허위 제보 사태가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과 관련된 카카오톡 화면과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당원이 스스로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각종 중대 현안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각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며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이용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과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 모두 주미대사를 거친 외교계의 원로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자리입니다. 사드 등 현안에 대한 접근 방법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을 맺는 방법까지 다양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을 평창 올림픽에 초청을 하면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창의적 아이디어들도 있었고요. 문 대통령은 미국 외교가와 친분이 두터운 원로들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잘 전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선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의 예상 쟁점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위기관리 대응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순방 기간 동안 위기와 상황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꼼꼼히 수립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예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요일에 이어 이틀째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방미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 대비를 앞둔 문 대통령의 준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안건은 정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 보전 경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 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을 앞둔 만큼 방미 기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여 년간 야간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이 어제부터 24시간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는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땅거미가 내린 시각,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 앞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존에는 통행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시간, 인파의 맨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섰습니다. 50년 만에 24시간 완전 개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권력이 막아섰던 국민의 길, 광장의 길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게 돼 매우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 앞길로 산책 많이 오세요. 개방된 구간은 청와대와 경복궁 사이 효자동 3거리에서 팔판 3거리까지로 24시간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와대 앞길은 1968년 김신조 사태 이후 50년간 밤에는 통행이 아예 금지됐고 낮에도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면서 곳곳에 설치됐던 검문소는 물론 바리케이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청와대 앞길을 지나는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하는 교통초소만 남았습니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시민들의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됐습니다. 청와대는 열린 경우, 낮은 경우로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여야가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어제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문제는 업무보고 시 성역 없이 부른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답보 상태인 추가 경정 예산은 합의문에서 빠집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늘 만나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공직 후보자 6명이 줄줄이 검증돼 오르는 슈퍼위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야권의 공세는 한 후보자보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3명에게 집중됐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야 3당은 수요일부터 검증대에 오를 송영무 국방, 김상곤 교육,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3종 세트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들 세 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원적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추경 등 다른 현안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은 장관에 취임돼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헌법상 이분들을 임명 제청한 국무총리께서 제청을 철회해야 됩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송 후보자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한국당에도 무책임한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인사청문 대상도 되지 않는 적폐 후보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탄핵 화풀이, 대선 분풀이 그만하고 통큰 정치로 화답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무조건적인 낙마 요구는 부당하다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야당에서 특정 후보를 미리 집어넣고 무조건 반대, 묻지마 낙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새 정부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송 후보자 등에 대해 불가론도 제기되는 등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